도매상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도매상의 유형도 점점 진화되고 변화가 되고 있죠. 일반적인 도매상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 도매상은 상품을 구입해서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를 하죠. 상품을 배달하고 지역 내에 있는 소매상에게 판매원을 방문시킵니다. 완전 서비스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점포 디자인, 판매 촉진, 광고, 쿠폰, 상인 브랜드 상품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종합 상품 도매상은 넓은 제품 믹스를 전달하지만 주로 식료품과 일반 점포로 폭이 깊지 않습니다. 소매상을 위해 완스톱 쇼핑을 운영하고 현금, 무배송 창고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한정품 도매상은 제품의 제한된 범위만을 제공하지만 상품의 폭이 깊습니다. 주로 산업재나 전문 장비를 판매하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품 도매상은 매우 협소한 범위의 상품을 보유하고 차와 같이 식품의 한 가지 유형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열 도매상은 소매 점포에 자신의 진열대를 보유하고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화장품, 스타킹 또는 인사카드 등이 되겠죠. 소매상은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불하고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본 측면에서 큰 절약이 될 수 있고 진열 도매상들이 필요할 때 스스로 재고를 점검하고 비축하기 때문에 소매상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직송 도매상은 소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제조업자에게 상품을 구매하여 실제로 상품을 보지 않고 소매상에게 판매를 합니다. 직송 도매상은 제조업자를 위한 판매원을 제공하고 신용 위험을 감수하지만 상인 도매상의 보관 비용이나 간접비를 받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 도매상은 도매상이 최소 비용을 목적으로 상품을 현금 거래로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고, 우편 주문 도매상은 소매상이나 산업재 사용자에게 팔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사용합니다. 기타 유형으로서는 인터넷이 되겠고, 많은 고객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합니다. 인터넷의 주요 장점은 틈새 상품의 장벽이 낮고 방대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직접 판매는 유통업자나 중개업자 없이 수행되며 촉진에 의해서 회사는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델 컴퓨터 회사의 판매는 대부분 유통업자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경로는 상이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점유를 갖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나 공급업자들은 다양한 유통 경로를 사용합니다. 물적 유통은 상품이 제조업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이 되죠.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가 제조업자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유통 경로, 저장 시설, 배송 방법과 재고 관리를 포함합니다. 산업재는 고객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고객에게 상품의 이용 가능성을 확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유통은 수익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가 탁월한 공급 사슬과 물류 관리를 가져야 합니다. 기업은 유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요소가 경로 선택, 유통 범위, 유통 경로와 경로 갈등 등이 있습니다. 경로 선택은 상품의 성공을 의미하죠. 인터넷이 마케팅 경로로서 성공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이 경로 결정을 스스로 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접수 가능한 원하는 장소나 시간에 어떤 상품을 실제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최적의 유통 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해 고객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죠. 일단 고객을 확인하고 나면 유통 경로를 선택할 때 평가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타당성, 시장 욕구와 필요 자본, 유통 경로의 신뢰성,
상품의 전달 속도, 표적 시장과 시장 구매의 적합성이 되겠고, 시스템의 매력성 측면에서는 시스템이 실제적인가 또는 시스템이 사업과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가, 시스템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통 시스템의 각 수준에서 이익이 되는가, 누가 상품을 촉진하는가, 유통 시스템에 어떤 비용이 포함됐는가, 이러한 면들이 고려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유통 경로의 선택은 사업 성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기업은 유통 경로를 조사해서 기업에 적합한 유통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유통 경로를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가 있는데, 고객 유형, 제품 유형, 경로 구성원의 능력, 사업 환경과 기술 등이 있습니다. 고객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반드시 모든 제품의 가장 좋은 경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물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신선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배송 중에 훼손되기가 쉽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서 사업화시킨 것이 마켓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로의 한계나 제한사항이 있다면 그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바로 사업기회가 되겠죠. 앞으로도 이러한 유통의 틈새를 해결할 수 있는 틈새 유통을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출현하고, 그러한 모델들이 사업에서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는 방법은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죠. 제품의 소비자나 기업 소비자에 따라서 경로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화장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슈퍼나 편의점에 갑니다. 그러나 호텔의 관리자는 다르죠. 호텔 관리자는 개인 소비자들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유통업자의 방문을 받고 협의를 합니다. 그 후 호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화장지가 배송되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주문 제작되어야 하는 기계나 컴퓨터와 같은 고가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원을 통해 구매하기를 기대하죠. 다음은 제품 유형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유형은 판매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패하기 쉬운 제품은 즉시 배달되어야 하고 소수의 중간상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가와 깨지기 쉬운 제품은 매우 짧은 마케팅 경로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도매상을 통하기보다는 자동차 딜러인 소매상들에게 직접 차를 판매합니다. 항공기나 선박 제조자들은 기업에 직접 판매하고 특정한 사양에 따라서 주문 제작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은 바로 제품 유형에서 특성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죠. 경로 구성원의 능력, 마케팅 경로를 운영하는 조직의 능력은 경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북이나 음악처럼 다운로드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형적이거나 물리적인 새로운 개인용 장신구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홈쇼핑이나 인터넷 경로를 이용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용 의료기구 제품이라면 병원거래 유통업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로 구성원이 각자 갖고 있는 능력, 즉 인적 요소, 거래처, 취급 상품, 전문 지식, 자금과 판촉 방법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중간상을 선택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사업 환경과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제와 같은 사업 환경은 제품을 위한 마케팅 경로에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되겠죠.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이 오히려 고가로 인식되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변화도 마케팅 경로에 영향을 주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기업들도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기업들도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죠.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회사는 고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긴 활동 정보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제품이나 가격으로 그들이 관심이 있는 제품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제품을 주문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고객들의 취향에 맞게 주문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됩니다. 유통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상의 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바로 중간상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유통범위라고 합니다. 유통범위에는 집약적 유통, 전속적 유통과 선택적 유통이 있습니다. 집약적 유통은 청량 음료나 사탕처럼 저가 상품을 가능한 한 많은 소매상들이 취급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을 적은 노력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시간과 장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찾지 못한다면 경쟁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집약적 유통의 장점은 소비자의 인지도와 구매 편의성이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저마진, 소량 주문, 재고 관리와 중간상 통제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전속적 유통은 각 판매 지역별로 하나 혹은 소수의 중간상에게 자사의 상품의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유통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품은 높은 가격 범위이고 판매점은 자세한 상품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전속적 유통은 전문점에 적합한 유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적 유통은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보다 많이 구매하려고 하고 제조업자가 큰 지리적 확산을 원하는 장소에서 컴퓨터와 같은 상품 판매에 주로 사용되는 유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주로 판매 지역별로 상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간상들 중에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중간상들을 선택합니다. 세 가지 유통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집약적 유통은 점포 전략이 가능한 한 많은 점포를 갖는 것이고 통제력이 약하고 상품 유형으로는 편의품이 되겠습니다. 전속적 유통은 한 지역에 하나의 점포를 갖는 것으로 통제력이 매우 높고 상품 유형으로서는 전문품이 적당합니다. 선택적 유통은 한 지역에 제한된 점포 수를 갖는 것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상품 유형으로서는 선매품이 되겠습니다. 유통 경로 관리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겹쳐 있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경로의 지배권을 갖고 있다면 제조업자,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든 경로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경로의 지배력은 환경 변수를 통제하는 능력으로서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의 의사결정이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프렌치와 레이브는 힘의 원천을 6가지로 구분하고 힘의 원천이 강할수록 힘이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강압적 힘은 부정적 유인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경로 내에서 어느 일방이 지니고 있는 강압적 힘은 유통 경로 내 갈등을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보상적 힘은 긍정적 유인가에 기초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신념이나 태도와 부합하기 때문에 갈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준거적 힘은 일체감에, 전문적 힘은 신뢰에 기초하기 때문에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적 힘과 전문적 힘은 경로 구성원의 만족과 성과를 증가합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6가지의 원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보상적 힘, 강압적 힘, 전문적 힘, 합법적 힘, 증거적 힘, 그리고 정보적 힘이 되겠습니다. 보상적 힘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 또는 심리적인 도움을 줄 때 형성되는 영향력이고, 강압적 힘은 한 경로 구성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따르지 않을 때 처벌이나 부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힘이 되겠고, 전문적 힘은 한 경로 구성원이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졌다고 인지할 때 갖게 되는 영향력입니다. 또한 합법적 힘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고, 상대방도 당연히 그렇다고 인정하는 영향력이 되겠고, 준거적 힘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과 일체성을 갖고 한 구성원이 되고 싶어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할 때 미치는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적 힘은 한 경로 구성원이 이전에 얻을 수 없었거나 알 수 없었던 정보나 일의 결과를 제공해 준다고 인식할 때 갖게 되는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한 경로 구성원이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로 구성원 간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갈등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경로 갈등은 경로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힘을 극대화하기를 원하거나 좌절된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대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매상이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예측하지 못할 증가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재고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도매상은 제조업자가 이러한 우발성을 위해서 신속하게 생산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수직적 갈등은 하나의 경로 안에 있는 두 다른 유형의 구성원, 즉 제조자, 대리인, 도매상이나 소매상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고, 수평적 갈등은 동일한 유형의 조직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도매상이 자신의 제품만을 취급하기를 원하는 두 제조업자 간에 발생하는 것이죠. 경로 관리는 협력과 협상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거나 약한 경로 구성원이 추종해야만 하는 규칙을 정하는 가장 힘이 있는 구성원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경로를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거절한다든가,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전속 거래를 한다든가, 판매 영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힘에 의한 유통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도는 법정에서 불리하지만, 경로 구성원이 소송을 하기 전에 힘의 사항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경로를 통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로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통합은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매상이 다른 도매상을 매수하는 것이지만, 수직적 통합은 소매상이 도매상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수직적 통합이 예는 원유를 추출하고 정지하고 선적하여 최종적으로 주유소에 소매하는 정유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경쟁의 제한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의 독점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자는 제품의 유통업자가 적절한 형태라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매상의 이미지는 판매한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자는 가장 명망 있는 소매상을 통해서만 판매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소매상을 거래하는 것도 비생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적 유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적 유통은 기업이 소비자가 구매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에 유형 상품을 이동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적 유통은 판매를 위해서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이 되겠죠. 물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원래 군사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물류는 최종 상품이 필요한 곳으로 제조와 유통 과정을 통해 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이동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고 위치, 자재 관리, 재고 수준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포함합니다. 어떤 면에서 상품의 물적 유통은 상품을 구성하는 편익의 다발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셔츠는 점포에서 제공하지 않는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점포 구매는 온라인 주문이 제공하지 않는 주변 쇼핑의 재미, 진짜 바겐세일을 찾는 흥분처럼 쾌락적 편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셔츠를 확인할 때 유통방법에서 오는 편익은 다르죠. 물적 유통방법의 목적은 제조지역에서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상품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상품은 좋은 상태로 도착하고 편의성, 저비용이나 선택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적합해야 하죠. 따라서 물적 유통은 운송 방법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송 방법은 속도, 비용과 관련 상품의 처리 능력에 따라 다르죠.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신속한 방법이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처럼 부패할 수 있는 상품은 낮은 훼손율을 고려할 때 항공화물이 해송 운송처럼 쌀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상품을 위해 선택된 운송 방법은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죠. 운송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품이 깨지기 쉽다면 유통 경로는 짧고 최소 경로여야 하죠.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라면 부패가 적은 대기 항공화물이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심 택배회사는 긴급한 서류를 위해서 퀵 서비스를 사용하면 전달이 더 빠를 수가 있죠. 가장 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칩은 가볍지만 비싸고 운송기간 중에 회사에 자금이 묶여 있는 것보다 항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의료 장비 공급자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운송을 찾습니다. 컴퓨터 칩이나 과일 운송은 운송시간이 중요합니다. 고가 품목은 소매상을 통해서 배송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죠. 선적은 위치 추적이 쉽습니다. 고객들은 정확한 시간에 전달되는 상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운송 방법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